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프로파일러 최명 형입니다. 잠깐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대표 강사 10년째, 11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 분당 미래탐구의 이제 영어과 대표 강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냥 영어과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여의주 그 프로젝트의 어떤 영어를 가장 주도적으로 맡아서 끌고 갈 팀장님이 오늘 이제 다른 수업 때문에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권유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뭐 외고, 그 다음에 세화고 같은 자사고 이런 학생들을 쭉 오랫동안 지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든 그 지역에서 최다 수강생을 늘 확보하셨던 그런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뭐 대성마이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영어연구소에서 실제로 이제 뭐 수석연구위원 이런 정도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실 것 같아 갖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6년, 3년, 9년 동안 영어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쭉 지켜보면 흔히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둘 다 어학원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어학원 다니다가 중학교쯤 와서 이제 전문학원으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나 아니면 개인과외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고3 때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와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이제 목표라는 것이 이제 의대를 갖다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공부 갖고는 안 되겠더라라고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실은 이 분당 지역이 제가 학원 강사로 첫 발을 내딛었던 지역입니다. 한 20년 넘게 전에 처음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전문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착취를 당했죠. 흔히. 그렇게 있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좀 떠나 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여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쯤이면은 이제는 수업 좀 그만둬야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관리하느라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내고 나서 한 20년쯤 후에는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들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별로 건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사활을 걸고 의대 출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 선생님 좀 살려줘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보통 이제 어법 공부하고요. 구문 공부하고 독해 공부하고 영어는 별 크게 다른 거죠. 다른 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법 구문 연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출 어법들을 갖다가 쭉 올해 안에 이제 올 말까지 2회독 정도를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구문으로 이제 확장돼서 독해에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전 독해 기본기에서 이제 실제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는 내신 부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과 함께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어머님 혹시 핸드아웃에 나와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실제 근방에 이제 현재 이제 실제 나왔던 영어 기출 문제고요. 이게 진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과서 나오고요. 교과서가 나와봤자 2문제, 3문제, 4문제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이제 외부 지문, 모의고사 이런 것들 또는 부교재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아예 외부 지문. 그러니까 애초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교재에서 지문이 나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다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분류할 때라고 해서 쭉 읽고 일단 에토스가 뭔지, 파토스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역사가 어때? 이런 어떤 내용들 보고 이건 로고스에 해당하는 거야, 파토스에 해당하는 거야 라는 걸 맞춰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학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건 내신이고요. 실제 이제 수능 영어 문제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래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을 알면 우리 모두는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말 뜻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라는 형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영어로 나오겠죠? 영어입니다. 영어 선생님이고요. 예, 어머니를 보시라고, 편하게 보시라고 이제 우리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다음 22번. 이 현상은 정동실제론이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현상이 정동실제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가정된 사실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의 내용에 빈칸에 들어갈 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 요거는 뭐냐면요.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그것들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며 뭘 역사적이고 인간적 견지에서 현실로부터 유리된 수학적 모델을 모방한 분명하고 뚜렷이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벌써 멘붕이 옵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나마 데카르트가 나오니까 반가워요. 그렇게 싫어하던 데카르트, 뉴턴이 반가워지는 겁니다. 반가운 이름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정신은 특정한 논리적 연산을 반복하도록 훈련돼서 마침내 그런 기술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아무리 지금 현재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90점 이상을 확보하기가 쉽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컬이 있잖아요. 그 컬이에다가 실제로 이제 추가돼야 되는 컬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에게 이런 컬을 갖다가 학습시키는 학원이나 선생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벌써 이제 이걸 갖다 개발해갖고 쭉 해오고 있고요. 이 문제의 원소스는 LSAT랑 GMAT입니다.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이랑 미국의 경영대학 입학시험에 있는 논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 문제를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읽고 풀리는데 그냥 읽고 풀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유를 써오거나 아니면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지 길고 복잡한 지문 안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그 안에 논리 구조를 찾아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갖다 하드 트레이닝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짧아요. 지문 이거예요. 짧은데 근데 이 안에서 얘기할 게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제가 이걸 갖다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도 수업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물론 그냥 학생들은 아니죠.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은 일단 수능 영어는 고3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 1, 2 정도까지는 다 마친 상태. 뭐 이런 학생들인데, 근데 어떻든 간에 그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보면요. 실제로 LSAT나 GMAT에 해당하는 어떤 해외 사이트에 가보면은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 또는 뭐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영어 쓰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화시키게끔 커리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의 어떤 논리 구조 능력을 갖다가 좀 논리 구성 능력을 갖다가 신장시키는 게 올 한 해 동안 또 추가로 이루어야 되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커리에 일부러 제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원래 제가 PPT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원장님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제가 좀 미적 감각이 없어갖고요. 예, 디자인을 다시 해주셨는데 원래는 제가 이게 딱 띄워놨다가 곧바로 딱 클릭하면은 사라지게 해놨어요.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로직 보통 로지컬 리즈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좀 얹어갖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논리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분기별 영어 학습인데요. 5월, 6월은 그러니까 일단 전체 이 시험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일정은 다 수학과 동일하게 따라갈 겁니다.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은 일단 기본기에 해당하는 어떤 기본 능력을 갖다가 좀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요. 7월, 8월, 9월 매달 레벨 1, 2, 3에서 고1 기출, 이건 이제 수능 기출 얘기하는 겁니다. 고2 기출, 고3 기출. 한 달 안에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 고2 기출,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고2 기출 난이도 좀 올라갔어. 그 다음 고3 기출 헬이거든요, 난이도가. 거기까지 끌어올려갖고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야 라는 걸 갖다가 일단 익숙하게 만드는 게 9월까지의 어떤 목표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이제 수능 전 영역에 대한 어떤 실전 좀 트레이닝을 좀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처에 있는 10여 개 학교의 실제 기출 문제,
그다음 실제 부교재들을 갖고 와서 이런 문제가 나와. 아까 보셨던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갖다 아이들과 직접 고민하고 같이 풀어보고 이런 걸 통해 갖고 진짜로 강력한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말씀드렸죠? 저 노후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근래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서 뭐 학교 교과 시험을 보더라도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1, 2, 3, 4, 5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십시오 라는 형태인데 1번 문장이 4줄짜리예요. 2번 문장도 4줄짜리예요. 밑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보고 한 20줄 안에서 어법 틀린 거 하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착착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올해 안까지 어떤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왔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수요일 날 5시부터 그 다음에 8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일단 왔을 때 복습 테스트, 어휘 테스트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법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학장, 그 다음에 독해 기본 수업에서 수능과 그 다음 내신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것들이 먼저 과제로 나가야겠죠. 과제로 나간 다음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소화를 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주일마다 한 번 올 때마다 500개를 기본으로 잡되 보통은 그냥 단어 시험만 보고 끝나는데 단어를 갖다가 한국어 뜻쓰기 또는 영어 단어 쓰기, 그 다음 예문의 빈칸 넣기 또는 예문 해석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갖고 완벽하게 내 단어로 만들게끔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500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누적 테스트를 볼 겁니다. 500개는 500개대로 보고요. 그 다음 500개는 500개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4주 지나면 2000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주 지나면 4000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어휘 능력을 다 끌어올리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전체 이제 그 이후에 내년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전체 커리를 쭉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요. 그나마 이 근방 학교들이 상당히 좀 입시나 입시 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영어는 다행인 게 내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능에 대한 기초 체력이 다 갖춰지게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리가 되죠. 내신은 어법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든 수능 대비에 있어서 이렇게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는 거의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신으로 쭉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낮아빠지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늘 하던 대로만 하면은 성적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갖고 일단은 1학년 때 내신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 3학년 올라가면서 학교별로 또는 뭐 케이스별로 다르게 좀 비중을 좀 섞어서 갈 텐데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입시 쪽에서 뭐 컨설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확률을 보죠. 얘는 내신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수능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는 그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까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바로는 의대는 그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앞마당에 우물 2개를 파는데 이쪽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팠는데 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의대 안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마당에 우물이 2개가 있으면요. 우물 2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파내야죠. 호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게 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의대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치기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만 양들을 이끌고 갈 수 있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방에 있는 전문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나갔다가 또 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의 성과는요. 강사의 퀄리티가 가장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제 노후를 위해서도 제 건강을 위해서도 의대를 붙이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